우선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생기초부터 인칭 대명사, 비동사, 그리고 there is, there와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이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능동적으로 쓰지 못하면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단지 익숙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말은 격조사 언어, 토시 언어인데 영어는 위치 언어죠. 한국어는 나는 사과를 좋아해처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서로 말하고 영어는 I love you처럼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순서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주격조사 은는 이가가 붙어서 주어가 되고 목적격조사 을러리 붙어서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나는 좋아해 사과를, 사과를 좋아해 나는, 좋아해 사과를 나는 처럼 순서를 바꿔도 말이 되죠. 그러나 영어는 I love you를 you love I, you I love, love I you, love you I처럼 순서를 바꾸면 말이 안 되죠. 위치에 따라 의미가 정해지는 위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는 위치 언어죠. 인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칭은 1, 2, 3인칭이 있습니다. 1인칭은 말하는 나, 2인칭은 말을 듣는 상대방, 3인칭은 나, 너 이외의 세상 만물을 의미하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나, 너 이외의 세상 만물입니다. 1, 2, 3인칭이 한꺼번에 나오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You, Tom and I are all here. You, Tom and I를 한 단어로 we라고 바꿀 수 있죠. 너와 탐과 내가 모두 여기에 와 있다. 여기에 있다. 우리말은 너와 탐, 내가 또는 나와 너와 탐이 또는 탐과 나와 너가 이렇게 순서에 상관없이 말해도 되는데 영어는 1, 2, 3인칭이 한꺼번에 나올 때는 you, Tom and I처럼 보통 2, 3, 1인칭의 순서로 말을 합니다. 인칭 대명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칭을 나타내는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는 성, 수, 격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성은 3인칭 단수일 경우에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는 단수, 복수, 격은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죠. 인칭 대명사 하면 성, 수, 격을 생각하면서 I, my, me, we, our, us, you, your, you, you, your, you, he, his, him, she, her, her, it, its, it, they, their, them 몇 번 입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인칭 대명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쉬운 것들인데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영어를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초를 할 때 철저히 해놓아야 합니다. 보통 I는 나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I는 나가 아닙니다. 인칭 대명사는 성, 수, 격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나에는 격이 없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I는 1인칭 주격이니까 우리말로 나는 내가입니다. 마찬가지로 we도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는 이 맞죠. it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칭 대명사 중에 가장 다양하게 쓰이는데 나중에 상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처음이니까 여기서는 가장 단순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영어를 완전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먼저 it을 그것 얻는 이가 또는 그것을 이라고 알아두시고 it이 나중에는 그것 얻는 이가 또는 그것을 이라고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구나 정도로 알아두시고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it의 소유격인 its는 it is의 줄임말인 its와 발음이 같습니다. 들으실 때는 상황에 맞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they를 살펴보겠습니다. they는 그들은 이라고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아, 내가 영어에 많은 장애를 겪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y를 그들은 이라고 하면 영어가 막히게 됩니다. they는 절대 그들은 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they는 앞에 나온 복수명사 덩어리라고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명사가 명사를 대신받는 경우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은 명사 덩어리를 대신받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There are several books on the desk. They are all mine. 책상 위에 책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책들은 다 내 겁니다. 이때 they는 books라는 복수명사만 받는 게 아니죠. several books라는 몇 권의 책을 받는 겁니다. 복수명사 덩어리, 즉 명사구를 받는데 자연스러운 의미로는 그 책들은 이 되기 때문에 the books나 those books의 의미가 되죠. they는 그들은 이나 그것들은 이라고 하기보다
앞에 나온 복수명사 덩어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그 복수명사 덩어리가 뭔지 알아내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인칭 대명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문법책에는 편의상 he is, she is처럼 he, she, 그리고 they처럼 시작하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I, we, you, it 이 이외의 나머지 대명사들은 앞에 나온 명사 덩어리를 대신받는 역할을 합니다. 대명사의 대가 대신한다는 뜻으로 야구에서 대타의 대와 같은 의미죠. 야구에서 대타가 1회부터 바로 나올 수는 없죠. 1회에 나오는 선수는 선발 선수입니다. 타수는 1번부터 9번까지 한 번 돈 후에 그 다음에 선발 선수를 대신해서 나오는 선수가 바로 대타죠. 마찬가지로 앞에 나온 명사 덩어리를 대신받는 역할을 하는 대명사 he, she, they로 글의 첫 문장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배경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he is tall, 그는 키가 크다 라는 문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문장을 쓰는 이유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건데 문장의 주체인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지만 정보 전달의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대명사 he, she, they로 시작하는 문장은 볼 수가 없습니다. 문학 작품에서 일부러 기교를 부리기 위해서 쓰는 경우 이외에는 he, she, they로 시작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예로 미국의 ETS에서 출제하는 토플과 토익 시험에 예전엔 문법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 기출 문제들 중에 어떤 문장도 he, she, they로 시작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it의 경우도 단수명사 덩어리를 대신받는 it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비인칭 주어나 가주어 진주어나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 거죠. 소유대명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유대명사는 소유격에 다른 것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뜻은 뭐뭐의 것이죠. 소유격 my를 변형시켜 mine이 되고 소유격 our에 s를 붙여 ours가 되고 your에 s를 붙여 yours가 되고 his는 s로 끝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대로 his, her에 s를 붙여서 hers가 되고 it은 소유대명사가 없죠. there는 s를 붙여 theirs가 됩니다. 제규대명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올 귀자죠. 영어로도 reflective pronouns로 같은 의미입니다. 주어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받을 때 제규대명사를 쓰는 게 기본 용법입니다. I love myself.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죠. 이렇게 주어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받을 때 뜻이 자신 스스로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I made it myself처럼 myself을 생략해도 말이 될 경우는 직접의 뜻으로 쓰면 됩니다. 우리말로는 내가 직접 만들었어가 되겠죠. 이때 myself를 나 스스로, 나 자신의 뜻으로 하면 어색합니다. 직접의 의미가 되죠. 비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어 품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사인데 그 동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동사가 비동사입니다. 안 쓰이는 곳이 없죠. 다른 동사들은 3단 변화에 더해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일 때 일반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 것을 포함해서 4가지 변형된 형태밖에 없는데 비동사는 am, are, is, was, were, be, being, been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8개를 입에 익혀두시죠.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am, are, is, was, were, be, being, been am, are, is, was, were, be, being, been 한 10번 정도 큰 소리로 읊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동사 뒤에 뭐가 나오는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비동사 뒤에는 3가지만 나옵니다.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명사, 장수의 부사가 나옵니다. 비동사와 형용사 묶어서 뭐뭐 하다 하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고 비동사와 명사 묶어서 뭐뭐이다 라는 주어의 정체를 나타내죠. 그리고 비동사와 장수의 부사가 와서 있다 어디에의 의미가 됩니다. He is nice. 그가 사람이 좋다는 의미죠. He is nice를 묶어서 좋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I'm a morning person 에서 비동사와 a morning person을 묶어서 아침형 인간이다는 의미가 됩니다. 비동사 뒤에 명사 덩어리가 나오죠. 이 비동사 뒤에 명사 덩어리가 나오면 앞의 주어와 같은 것이 됩니다. 내가 아침형 인간이고 아침형 인간이 나인 거죠. He is in the room. 그는 방에 있다. 비동사 뒤에 in the room처럼 장소의 부사 덩어리가 나오면 있다 어디 어디에의 뜻이 됩니다. 어디로 움직임을 나타낼 때도 비동사를 써서 오다 또는 상대방이 있는 곳으로 가다 라는 의미로 쓰이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다녀왔을 때 엄마에게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저 집에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Mom, I'm home이죠. Mom, I came home이 아니라 I'm home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상대방에게 갈 때 I'll go there라고 하지 않고 I'll be there. 내가 거기 갈게 이렇게 말하죠. 결과적으로 도착하는 거죠. 그리고 we are here together. 우리 여기에 와 있습니다. 같이 왔습니다. 좀 결과적으로 와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와 있는 상태의 핵심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일행으로 여기 와 있다 이 말이죠. 일행으로 같이 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we came here together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같이 왔다. 오는 행위의 포인트가 실리는 거죠.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올 때 같이 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같은 버스를 타서 또 같은 지하철로 환승을 해서 오면 그럼 이때 came라는 동사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we are here와 we came here는 의미가 사실은 다른 거죠. 비동사 뒤에 pp, ing, to 플러스 동사 원형, 대절 등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형용사, 명사, 장소의 부사의 식구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 하나씩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일단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명사, 장소의 부사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와 비동사와 형용사 묶어서 뭐뭐 하다 상태, 비동사와 명사 묶어서 뭐뭐이다 정체, 비동사와 장소의 부사가 같이 나와서 있다 어디에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참 그게 하나 더 want to be 같은 게 있죠. I want to be a teacher. want to be를 보통 속도로 또 하면 wannabe라고 많이 하죠. 이렇게 되고 싶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좀 전에 I'll be there. 내가 거기에 갈게요 이 뜻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I want to be there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want to be 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도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there is there와 구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there is there와 뒤에는 막연한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소의 부사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there is there와 하면 있다. 뭐가 뒤에 막연한 주어가 어디에 장소의 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there is there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오면 뭐뭐가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there는 그곳에라는 의미지만 여기에서 there는 그곳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는 발음도 there처럼 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there is there와 뒤에 막연한 주어가 나옵니다. There is the book on the desk처럼 특정한 주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만약 특정한 주어가 나오면 the book is on the desk처럼 위치를 그렇게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문맥상 그 장소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장소의 부사 덩어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there is there와 막연한 주어가 나오고 뒤에 장소의 부사 덩어리가 나옵니다. 물론 장소의 부사 덩어리가 언유적으로 확장이 되어서 시간 등의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문맥이 없는 상황에서 there is a book 이라고만 하면 영어 원어민은 그 다음 내용이 나올 걸 기다리다 지쳐서 물어볼지도 모르죠. where라고요. there is there와 뒤에는 막연한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장소의 부사가 나온다는 걸 기억합시다. 그럼 저와 같이 입을 한번 해보시죠. there is there와 막연한 주어가 있다 어디에? 장소의 부사에. there is there와 막연한 주어가 있다 어디에? 장소의 부사에. 이렇게 there is 단수 주어, there is 복수 주어 이렇게 나가는 게 맞죠. 그런데 there is 복수 주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이렇게 사용합니다. 박스 안에 4개가 있다라고 하면 there is 4 in the box가 되죠. 박스 안에 4개가 남아있다 라고 하면 there is 4 left in the box처럼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더 먹고 싶을 때 냉장고 안에 사과 더 있어 라고 하면 there is some apples in the fridge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게 there is처럼 쓰면 안 되고 반드시 there's처럼 축약형으로 써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